네, 오늘은 2019년 6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예, 나름 상당히 여유로운 방송을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약간의 처리할 일이 있어서 사무실 나온 길에 저희 감정사가 되기까지 5편 오늘 찍어봅니다. 전편에는 제가 줌을 캐스팅실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동안은 어떤 다른 신변 장시구, 반지, 귀걸이, 목걸이, 메달 이런 것 쪽보다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팔찌, 테니스 팔찌를 생산하는데 이게 주력을 한 것 같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그냥 팔찌만 보고 살았던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회사가 회사 제가 처음 다녔던 데가 지금 저희 업계 분들도 많이 아시는 데일 수 있습니다. 오리엔탈 잼 코퍼레이션이라고 동방귀석이라는 곳입니다. 나름 수출을 상당히 많이 한 아주 몇 안 되는 큰 회사 중에 하나였죠. 저희 사장님이 외국에서 커팅 기사로 일을 하고 큐빅 커팅하고 또 상당히 좋은 라인의 수출 라인을 가지고 파트너십이 좋아서 주문에 관한 한 걱정이 없었습니다. 다른 데서도 일은 많았지만 나름 정말 수출 주문은 연이어서 밤을 새서 일을 할 정도로 항상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처음에는 이제 연말을 해서 보석을 깎고 하는 것이 주 메인 생산품이었는데 이제 명색이 주얼리를 생산하는 회사로 거듭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차후에는 이제 막스 브라더스라는 곳, 다이아모닉, 그것도 홈쇼핑 쪽에, 처음에 이제 금으로 해서, 테니스 팔찌 14K 금을 했지만, 처음에 이제 온 기사분들이 액세서리는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그런 세대였으니까요. 나름 기술자들의 자부심들도 있었고, 14K 팔찌, 테니스 팔찌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브라스서부터 실버 925, 실버 14K까지 전반적으로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걸 다 손을 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아마 공장도 이전을 더 큰 데로 하고 직원들도 많이 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 보면 연마부라고 해서 카팅, 그때는 흔히 이제 신테릭 스톤이나 큐빅을 깎는 그런 팀이 있었고요. 하청팀이 50개 정도 왔다 갔다 막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팀장. 왜 이렇게 많은가, 이제 한 사람이 일을 하는 데도 있고, 10사람이 일을 하는 데도 있고, 본사 내뿐만이 아니라, 수십 명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공단 주변에 자가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꽤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세공팀. 이 연마팀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게 가공을 해서 오면은, 그것을 검사하는 검사 파트, 격리부,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세공이 생기다 보니까 상당히 복잡해지는 겁니다. 일단은 이 설명을 드리게 되면 세공의 어떤 제조 메커니즘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원본을 처음에 만드는 원본 기술자가 가장 대접을 받더라고요. 원본 기술자가 물론 이제 자기가 아이디어나 디자인을 내서 만드시는 분도 있지만 페이퍼가 와서 디자인이 오면 그걸 그대로 만드는, 당시에 그 겐케이 기사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에도 지금 그런 분들이 많은데, 디자인까지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디자인을 주면 그거 똑같이, 원본, 마스터를 만드는 거죠. 오리지널 마스터를. 그분들이 가장 기술자라고 취급을 받았고, 그것이 나오면 그 원본 가다를 뜨는 이제 주물 쪽의 기사가 초가다를 뜨고 그걸로 이제 몰딩을 째가지고 여러 가지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캐스팅 주물 쪽으로. 그래서 왁스초를 뽑아가지고 초를 여러 개 이렇게 추리를 해서 막 이렇게 붙이면 아까 말씀드린 전편에 말씀드린 플라스커에다가 수십 개 혹은 100여 개를 심어가지고 한 번에 주물을 녹여 붓는 겁니다. 옷으로 말하면 기성품식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수출은
대량 생산으로 납품하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물을 부어가지고 이제 주물 붓기 전에 매몰도 하고 왁스 추리를 이제 플라스크에 매몰해서 그거를 구워서 천도 뭐 안팎까지 올렸다가 떨어뜨리면서 이게 이제 녹아내면 그쪽에 이제 주물을 쏴서 이제 원본과 비슷한 것이 나온 걸 잘라가지고 세공실로 보냅니다. 세공실에는 그걸 이제 다듬죠. 다듬고 깎고 광까지는 아니고 딱 해서 세팅이 될 수 있는 때까지 광만 칠 부분의 마무리 전까지만 하고 세팅을 다 해가지고 다시 발이나 이런 걸 다듬어서 광만 칠 수 있는 그 전 단계까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제대로 세팅했는지 보고 이제 광택실에다 넣게 되면 이제 광택실에서 그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그 밸런스 균형을 다 보존하면서 원래 모습을 잘 살리고 좀 더 번쩍거리는 주얼리의 장점인 광택을 살려서 제대로 된 제품이 이제 나옵니다. 그럼 나오면 끝나느냐? 그걸 이제 가장 중요한 게 QC냐. 퀄리티 컨트롤 하는 쪽으로 이제 검사 파트로 보내면 검사하는 사람만 한 그때 대여섯 명 되었던 것. 뭐 수만 개를 주문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반지 같은 경우는 뭐 몇만 개씩도 했고. 그때 제가 그 주물실 일을 보면서 이제 짬이 나면 이제 검사 가서 검사 파트도 보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 검사 파트 일이 참 지금으로 봐서는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핵심 포인트가 그 품질 검사 파트에서 일을 해서 세계적인 평가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연습을 많이 했던 거죠. 그 일이 또 맞았던 거고, 그러다 보니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부분에 어떤 복선이 되었었던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뭐 QC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뭐 지금 제가 하는 일에도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 그때 당시 초창기에 이제 세공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외국에는 이런 식으로 품질을 관리하는구나, 어디까지가 이게 탈락하는 불량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전에는 뭐 겉으로 봐서 소비자한테 문제가 없으면 예쁘다 그러고 가겠죠. 근데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이 꽤 있더군요. 이게 중요한 얘기냐. 그렇게 해서 마무리되면 수출 변장을 끊어서 이렇게 막 패킹을 하고 막 포장도 막 엄청 잘해야 돼. 그것도 제가 뭐 시간이 나면은 이렇게 관여, 왜 이렇게, 직원인데 왜 이렇게 관여를 여러 군데 하느냐고요. 솔직히, 비밀이 있습니다. 저희 대표로 계시는 그 사장님이 저희 아버님의 의형제 중에 잘 막내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의 후배들이 이쪽 계통에 많이 오셨어요. 뭐, 오단 코리아나 뭐 이런데, 그 익산에게는 몇몇 그 회사의 그 사장님들이 저희 아버님. 아버님이 그래서 뉴욕에 가셔서 그런 부분들을 봐서 제가 이쪽에 오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어떻게 보면 뭐 이런 거 저런 거 상관없이 그냥 식구처럼 저희 사장님 내일이고 내일이다 생각을 하다 보니 뭐 시간이 되면은 학교 가는 일 빼고는 막 와가지고 거의 먹고 자고 하면서 이런저런 일을 다 관여를 하고, 관여를 하기보다는 도움을 주고, 그러니까 뭐 포장도 하고, 무역하는 날은 또 세관에 가서 뭐 노동도 하고 짐도 나르고, 보석이 막 라면 박스만한 그거보다 큰 박스로 막 하고 막 이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그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과정이나 프로세싱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제가 기억에 많이 남는 게, 나가서 수출 납기 일 이런 것이 상당히, 아주 엄격합니다. 저희는 뭐 안 되면 내일 오세요, 모레 오세요. 이게 이제 종로는 그럴 수도 있는데, LC 신용장이 오픈되니까 어떻게든지 납기를 막히느라고 날짜를 시간까지 딱 정했는데, 하다 보니 이제 막 푸시를 하면 이제 품질이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이제 외국에서 크레임 먹어가지고 반품을 받는 경우를 제가 딱 두 가지 기억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테니스 팔찌였고요. 14K. 하나는 은 반지였습니다. 은 반지. 테니스 팔찌는 무엇이 문제냐. 품질은 하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휘볼이라고 이렇게 팔찌를 이렇게 하면 너무 부드럽게 잘 해가지고, 헐렁하지도 않고, 타이트하지도 않고 해서. 자, 엄청난 기술을 갖고요. 한국에 인정을 받았고, 거기 들어가는 3mm 알도 아주 로얄 큐빅이라고 요즘들 얘기하지만,
아주 브릴리언 커트로 다이아와 똑같은 그런 아주 섬세하게 제 기억으로 54개인가 들어갔던 기억입니다. 그런 거를 정교하게 깎아서 넣고, 뭐 수출 가격은 뭐 많이들 받았겠니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정말 정교하게 깎은 스톤들을 다이아처럼 넣었습니다. 뭐 그때는 어떤 알이 거의 3mm, 4mm 뭐 이런 건데, 이게 보면 지금도 그때 깎았던 알 한 몇 개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거의 다이아랑 오히려 나을 수도 있을까요? 그런 빛이 너무 좋았던 기억입니다. 근데 왜 반품을 받았느냐면요. 순도입니다, 순도. 우리나라는 그 순도에 대해서 엄격하지는 않죠. 그래서 뭐 소송을 해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데, 이제 각 이런 귀금속 관련 단체에서 그런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고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대요. 엄격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왜 순도가 떨어진다고 연락이 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가 뒤집혔겠습니까? 주물실이죠. 합금을 잘못했으니까 뭐 14K 58.5%가 떨어진다고 하니까 진짜 주물실 기사가 뭐 거의 뭐 이렇게 큰 화를 입을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정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부는 제가 많이 합금을 해고 했었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고리 하나에 댐을 한 부분이 14K면 14K보다 조금 떨어져야 13K 뭐 12K 되는 댐을 넣어야 이게 댐이 스며들어서 그게 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테스터기 포인트 애널리시스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14K 같은 순도의 순도인데도 댐이 되는 그 수입댐을 썼던 기억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은반지였는데요. 26,000개 정도를 한 번에 반품받았습니다. 저희 회사 사장실에 그 물건이 한 통이 막 진짜 쫙 쌓이니까 뭐 침대만큼 되더라고요.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왜 이런가? 그때 당시에 은을 작업을 많이 안 해봤고 대량 작업하다 보니까 주물을 쏘는데, 대부분의 이 면이 넓은 반지들은 기포가 있었던, 우대 안쪽이면 그나마 난데 바깥쪽에 막 안개기포라고 해가지고 포레스티라고 이렇게 해서 디펙트 원인을 막 보냅니다. 이게 안개기포네. 해석을 해보니까 아주 잔 기포인데 이런 것 때문에도 오고, 그 기포를 없애려고 하다가 또 사이즈가 늘어나서 또 사이즈도 4분의 1 사이즈 이상이 커지면 반품이고, 뭐 이렇게 하다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솔리테어링이라고 알이 하나밖에 안 들어가고 옆에 이제 우대가 넓은 그 반지를 전체 다 반품 받아서 이 기포에 대한 부분을 해결 안 하면 수출에 문제가 생기겠다,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 금은 기포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잘 세공을 하고 광을 잘 치면 되는데, 은이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때 당시 몇 천만 원 되는 기계를 2대나 제가 해먹었습니다. 맴고 기계라고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주물실에서 쓰고 있다는 그 고주파, 중주파 뭐 이런 기계들이 그때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영어로 매뉴얼을 해석하느라고 뭐 난리치고 그랬는데, 진짜 그 1억 몇 천만 원 하는 게 들어온다 하니까 당시에 기술자도 필요 없는 정도의 이제 과학적인 시스템에 주물기계가 들어온다는 소식에 사장님이 저를 불러놓고, 이제 너는 기술자로서에는 큰 메리트가 없을 것 같다. 나중에 크려면 경영을 배우고 무역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주물기계도 새로 들어온다. 이제 그러니 다른 인원을 배치해서 이렇게 갈 테니 이제 기술은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나중에 얘기가 돼서 제가 정말 이제 현장에서 떠나가지고 무역 파트 일을 도와주던 그때 그 무역부 대리가 있었는데, 그쪽 보조로 이제 또 자리를 옮기게 되는 과정이 생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